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요. 트위터가 애플리케이션에 주식과 암호화폐를 포함한 금융자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금융상품의 시장 가격과 거래 현황 등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및 기타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기능은 소셜 트레이딩 플랫폼 회사인 이토로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트위터에서는 S&P 500과 같은 주가 지수와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업 주식의 실시간 거래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화 기호와 함께 티커명을 검색하는 캐시태그 방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마크를 입력하고 거기다가 뭐 이제 티커, 주식의 약자죠. 주식에서 쓰이는 종목의 약자인데 그 티커를 이제 쓰면은 해당 주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토로 대변인은 트위터 캐시태그가 훨씬 더 많은 금융 상품과 자산 등급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 자산, 여기에는 이제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 자산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사실 뭐 되게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되게 이제 크립토에 많은 관심을 보였잖아요.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했었고 지금도 뭐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근데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관심을 넘어서서 이제 트위터라는 거대 플랫폼에 암호화폐 거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뭔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그냥 어그로에 그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중국이 자국 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유니콘 인덱스에 블록체인 기업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중국 후른 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유니콘 인덱스에 53개 블록체인 기업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48개국에 1361개의 유니콘 기업이 있으며 이 중 블록체인 기업은 1년 전보다 23개 늘어난 53개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바이낸스, 리플, 오픈시 등이 포함됐으며 이는 전체의 약 3.9%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콘 수를 보면 핀테크 분야가 171개로 가장 많은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136개, 이커머스 120개, 인공지능 105개 분야가 각각 뒤따랐다고 합니다. 해당 리스트는 2022년 12월 31일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편 이제 강도 높은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이 인구의 약 2.12%에 해당하는 약 3천만 명의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다른 통계도 나왔다고 합니다. 블록템포, 코인니스 등이 지난 현지 시간 10일에 발표한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2.12%, 그리고 한국 13.31%, 미국 12%, 대만 11%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게 사실 중국이 2.12%라고는 하지만 3천만 명인 거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에 육박하는 수치인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중국이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고 그래서 중국 인구에 비하면 부자 수가 엄청나게 적다.
하지만 그래봐야 우리나라 인구 정도의 인원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블록체인과 크립토 시장이 중국에서 그다지 인기가 없다고 해도 2.12%만으로도 우리나라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이 통계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새삼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번 주제와 관련된 디파이 소식인데요. 올해 1분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의 1분기 글로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전분기 대비 48.9% 늘어난 1조 2천억 달러, 한화 약 1,582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시총은 올 1분기 72.4% 증가해서 나스닥의 15.7%, 금 8.4% 등 전통 자산군을 크게 앞질렀다고 합니다. 상위 15개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62억 달러, 하나 약 8조 1778억 원으로 4.5% 감소했고, 이 가운데 USDC, USD 코인이죠,는 이것과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BUSD 시총이 가장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반면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총은 이 기간 296억 달러, 약 한화 약 39조 424억 원인 65.2%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유동성 스테이킹 거버넌스 토큰 LSD가 210.9% 성장한 영향으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 현물 거래량은 18.1% 증가한 2조 8천억 달러, 한화 약 3,69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중앙화 거래소 대비 탈중앙화 거래소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뭐 사실 디파이 소식이라고는 했지만 디파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암호화폐 시가총액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크립토의 겨울이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뭐 물론 완전 진짜 과거의 ICO 붐이고 이때랑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당장 바로 비교가 되는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꽤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는 사실 이 1년에 터진 사건들, 뭐 테라루나 사태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은행들 파산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좀 입지가 많이 흔들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성장을 한 와중에 디파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특히나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 거버넌스 토큰 LSD가 210%나 성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 디파이의 성장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본 녹음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294화, 오늘도 체스님, 기린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과거 녹음하던 장소로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조금 더 공간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 아니 진짜 여기가 몰랐는데 저희 스터디룸 같은 데 빌려서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진짜 녹음하기 정말 쾌적한 공간이다. 남들 눈치도 안 보고 하는 말이 시끄럽다고 막 컴플레인 들어가 하는데 되게 편하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기 저기 예전에 갔었던 감자탕집도 이제 문도 닫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 되게 자주 갔는데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없어진 거는 또 아쉽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아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저는 저기에 진짜 그 약간 금싸라기 같은 뭐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기에 다른 음식점이나 카페가 아니라 저기 교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금사락이라서 금사락이니까 교회. 그런 거. 그럼요. 교회가 돈이 엄청 많으니까. 아니 그래서 저기가 저는 끝나고 나서 바로 건너면은 이제 그 있는 감자탕 집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데라서 확실히 자리가 되게 좋은데. 또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바로 앞이니까 교회가 있는 게 맞긴 하네요. 저 교회 가기 이제 힘들 때 바로 앞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소한 소모임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영어 소모임이라고. 제가 소모임 앱을 가지고 원래는 좀 타로 모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꾸 남자일인 이유로 강퇴를 당했어요. 그래서 아니 타로랑 성별이랑 무슨 상관일까? 그래서 그 원래는 영어 소모임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자꾸 강퇴를 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위축되는 거 있잖아요. 그 남자라서 강퇴 당하는데 거기서 자기소개 올리고 이제 꼭 사진도 올리려고 그래서 사진도 올렸는데 남자니까 강퇴를 계속 받으니까 이거는 조금 혹시 그 남자라서 강퇴당한 거예요? 사진 때문에 강퇴당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남자 마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마감이라는 이유로 이제 하고 어떤 모임은 자기네들 뭐 검수가 까다롭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뭐 어디 결혼정보회사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전전하다가 아니, 하나는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온 모임이 여긴데 근데 여기는 진짜 괜찮아요. 그 영어도 다 잘하시고 오히려 이제 제가 거의 이 사람들을 좀 약간 유창하게 하고 직업이 영어 선생님인데 영어 소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적이 뭘까? 영어 선생님을 영어로 이미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영어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어를 공부한 지가 정말 오래돼가지고 뭐 토익은 저기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 저는 이제 그분들에 비하면은 이제 거의 약간 그 원주민급 원시인급 저기 영어기 때문에 원주민급이면 엄청 잘하는 건데. 원시인급 영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하루하루가 그 나갈 때마다 피가 마른다. 아니 근데 바꿔 생각하면은 소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블록체인도 미덥하듯이 그 업계 사람들 모여서 미덥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영어 강사시지만 선생님이시지만 소모임에 나오는 것도 뭐 이해가 된다. 뭐 자기가 몰랐던 어떤 요즘의 단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도 있고. 아니 저 같으면은 그 그냥 돈 벌 것 같은데 그냥 강의로. 아니 돈도 벌지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모임인 거죠. 모임. 이걸 가지고 뭐 뭘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들 사귀고 같은 영어에 대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뭐 그냥 소통하는 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막 스터디 차원에서 꼭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면은 뭐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계시면 또 편할 것 같습니다. 좋네요. 학구열이 좋네요. 그 네. 취미 생활로도 그렇게 하고. 네, 부럽습니다. 훌륭합니다. 전 절대 못할 행동인데 아무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블록체인 업계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뭐 했었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이제 했는데 그 때문인지 이제 시간이 조금 줄어들어서 개인 시간이 줄어들어서 운동을 할 시간도 같이 덩달아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짧고 굵게 해야겠다 라고 하다가 짧고 굵게 다쳤습니다. 사실 다쳤다기보다는 이제 어깨가 좀
무리가 가가지고 안 아. 좋아져. 그리고 지금 파스도 좀 붙이고 있거든요. 신경 쪽이 좀 약간 아니, 그냥 문제? 관절이 그냥 무리가 간 것 같고 막 이렇게 심각하게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좀 관절에 무리가 간 그냥 느낌이라서 좀 운동을 안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여기를 안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운동을 좋아서 하는 거지만 하다 보면은 강박이 생기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처럼 운동 뭐 별로 못 하는데 괜히 막 좀 짧게 하면 뭔가 아쉽고 찝찝하고 해가지고 더 막 빡세게 하려다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거 운동 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건강한 거니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거라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저처럼 무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치면 운동을 못해서 더 찝찝해요. 그냥 짧고 그냥 뭐 이렇게 짧게 그냥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조금 찝찝하고 많은 거지. 이거 다치면은 진짜 완전 진짜 며칠 동안 운동 제대로 못해서 찝찝하기 때문에 뒤늦게 후회 마시고 평소에 안전을 좀 더 중요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그 NBA가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즐기고 있는데 네. 요즘 이제 핫한 이슈가 선수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몸싸움을 하는데 어떤 선수가 다른 선수가 이제 누워 있는데 그 명치 쪽을 이제 체중을 실어서 밟고 지나가가지고 약간 이제 이거 농구냐 격투기냐 UFC에서도 그거 밟고 지나가는 거 스탬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스탬핑은 안 되는데 이거 뭐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쨌건 그 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실드를 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다른 팬들은 이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응원하는 선수지만 사실 그 선수의 인성까지 응원하는 건 아니니까 원래 그냥 그 농구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건데. 밟은 사람 팬이에요? 아니 저는 밟은 사람 팬은 아닌데 이제 그 커뮤니티에 이제 그 선수에 관련된 욕이 엄청나게 그냥 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냥 이제 완전 쓰레기 정말 나쁜 짓을 한 것도 맞고 그래서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욕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 선수와 그 선수가 속한 팀의 팬들은 이제 좀 되게 힘들죠 상황이. 어쨌건 팬들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필드 치자니 좀 그렇고 욕하자니 괜히 이제 같이 욕 먹고 기분 나쁘고 그다음에 이제 욕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뭐 기분 나쁘니까 욕하긴 하는데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약간 이게 참 스포츠 팬 문화라는 게 참 재밌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짤로 그냥 봤거든요. 유튜브 보다가 그냥 그 짧은 그 밟히는 짤 그걸 봤는데 그게 저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밟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밟은 거였군요. 진짜 밟힌 선수는 갈비뼈에 그 골멍 같은 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얘기가 많습니다. 스포츠 그러니까 제가 제 근황 때 근황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 그 다치게끔 하면 안 돼요. 이게 이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승부도 승부지만 그래도 뭐 국내 야구 팀 팬분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뭐 요즘 맨날 팀 해체한다고 난리던데. 어디요? 야구? 팀 해체하라고 막 맨날 그래서 오늘은 팀 해체빵이다 이렇게 하던데 NBA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여기까지입니다. NBA는 잘하잖아요. 어쨌든 잘하고 그러는 거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야구 팬으로서 또 가슴 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슴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지 꽤 된 것 같아요.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최근에는 뭐 디파이가 막 엄청 이슈가 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주제로 다룬 적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드러블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디파이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접하고 이게 디파이가 저는 예전부터 사실 디파이가 그렇게 막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다지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게 디파이야말로 이제 이게 아직까지 쓰임새가 없는 걸 가지고 막 대출을 받고 뭐 이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단
쓰임새부터 만들려고 크립토의 쓰임새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막 하고 있는데 쓰임새가 있어야지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 가치를 기반으로 뭔가 대출을 하든지 뭐 수탁 사업을 하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 어떤 사용처가 잘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 그거에 그 소비자들도 이제 잘 따라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계속 정체 상태로 있느니 그냥 디파이라도 잘 되는 게 뭐 좋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뭐 아직까지는 디파이가 막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나? 이 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싶지만 이거라도 잘 되는 게 어디냐 이 시장에 그렇게 조금 그 양가 감정이 좀 있어가지고 좀 두 분과 같이 얘기하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함께 생각해보자 라고 이게 제안을 하고자 이제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두 분 디파이 하시나요? 그 뭐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저도 나름 선구적으로 제가 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뭐 호구짓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와 이거 디파이만큼은 저도 사실 좀 쉽지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야수의 심장이 돼야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요즘은 상당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생기고 코인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디파이는 사실은 그 어떤 파생 상품의 그 끝에 정말 있잖아요. 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막 이게 뭐 엔간해서 뭐 NFT도 뭐 그런 비상장 중에 비상장이니까 뭐 저기 했는데 디파이는 정말로 이게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뭐 이제 실제 뭐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약간 되게 험난한 길에 있긴 하지만 디파이는 진짜로 언제 망할지 모르는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많이 지나가다 가끔 보는 게 그 유튜브에 이제 그 마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뭐 막 한 틱 먹고 한 틱에 손해 보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뭐 울고 막 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디파이가 딱 사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제 친구 중에 그 리맨이라고 그 디파이를 하면서 뭐 피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 하시던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긍정적인 뭐 어떤 이득을 가져온 부분을 사실은 잘은 아직 저도 못 느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디파이를 이게 잘 생각해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파이는 그 지금의 디파이의 어떤 왜곡된 문화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거를 처음 이제 듣게 된 게 2016년도거든요. 그때 이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현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놀라웠고, 그때 한창 뭐 이게 뭐 저기 서드 파티를 없애고 이제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 기술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졌고, 디파이도 이제 지금의 현재 상황을 떨어뜨려 놓고 그냥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은행이 없이 그냥 미들맨 없이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토큰이 예치가 되고 그에 따라 보상을 주는 새로운 토큰이 이제 발행돼서 보상을 주는 형태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지금 인류 역사상 이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한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후원을 하잖아요. 어딘가 후원을 할 때 막 전화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만약에 내가 이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코인을 넣고 그거를 뭐 디파이를 굴려가지고 이제 어떤 가난한 나라를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유즈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마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기술 같은 경우는 꼭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이 가져다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안전장치가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이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서도 얼마든지 뭔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있는 것처럼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를 걸어가지고 뭔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 기술이 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막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고 어디 가격 올라가면 제한을 줄 수 있는 그 제한을 안 둬요. 그러니까 이제 이윤을 극대화하는 식으로 이 디파이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거 어디다 써? 이거 코인도 어디다 쓰는지를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드니까 카지노의 끝판왕처럼 이제 생겨나는 건데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코인이 어디서 쓰는지가 생기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담보를 맡기고 이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이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그걸 가지고 또 돈놀이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게 이번에 테라루나 사건 이거 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뭐냐면은 이 마켓 메이킹 하는 사람들이 되게 악랄하게 계약에 의해서 이게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 안전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게 이제 계약서들이 이제 드러나고 이러니까 디파이가 아닌 거죠. 그게 뭐 디파이 그거 알아서 그냥 어떤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중앙에서 계약 간의 관계에서 그 미국에 있는 VC랑 같이 해서 이게 코인 사고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거래량을 펌핑시키는 그게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래 취지랑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파이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떤 쪽에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가격 막 그 고공 상승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디파이는 곧 이런 거다라고 이제 거의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렇게 그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디파이는 뭐 쓰레기고 뭐 근데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쓰레기는 맞아요. 근데 그게 디파이라고 하는 그 최초에 설계된 그 기술 자체가 메이커다오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떤 뭔가 순수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돈 넣고 돈 먹기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니까 그런 문화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없어지고 새 판을 짜야 되는데 그 새 판을 짤 사람이 없는 게 뭐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진짜 어딘가에서 이거 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작게라도 이제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주목을 못 받더라도 꾸준히 하는 팀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핵 융합 기술 때문에 핵폭탄을 비난할 수는 없죠. 핵전쟁을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가 있으면 또 좋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게 좋은 작용이 있고 안 좋은 작용이 있는데 이 기술은 가치 중립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블록체인이나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데 워낙 쓰레기가 많으니까 이 가치 중립적인 블록체인이나 이런 건 쓰레기다라고 이게 동일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좋은 과학자가 나타나서 좋은 기술자가 나타나서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작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비난 상황이 되게 큰 거죠. 네. 저도 뭐 제 체스님하고 사실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제 그냥 이제 안 좋은 점을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제 뭐 좀 고마운 점을 얘기해 보자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이고 하니까 이런 금융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 뭐 그렇게 잘 알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디파이가 나오면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니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트레이딩 시스템이지 이런 거를 저도 좀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저도 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게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렵구나. 그 스테이블이라는 이게 이 가격 1달러에 그 페이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게 뭐 처음에는 저도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블록체인에 올라와서 데이터끼리 하는 것도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밖의 세상이랑 연결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냥 전 세계에서 이게 다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가니까 이게 스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렵다. 약간 그런 철학적인 그 고민도 저도 사실 많이 하게 됐고, 예전에는 그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 얘기한 것 중에 그 이론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시간의 어떤 그 상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이론을 만들 때 그냥 갑자기 시간은 상대성이야, 시간은 상대적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사실 그거 개발할 때 그거 이론을 만들 때 그 스위스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대성 이론 만들 때 그 자기 그 취미로 만든 거예요, 그 이론을. 근데 이제 특허청에서 할 때 그런 특허들이 많이 들어왔대요. 그 시간 맞추는 특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왜 중요했냐면 영국이랑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런 데들이 이제 그때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식민지를 지배할 때 시간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지구 반대편이랑 이런 데랑 시간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했고, 시간을 맞춰서 뭐 어떤 뭐 사건을 일으킨다거나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그 아인슈타인 특허 사무소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의 특허를 되게 많이 봐서 시간이 이게 다 다르구나. 이거를 하나 통일하는 게 되게 어렵구나 라는 거를
되게 상당히 개념적으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간이 그 사람마다 또는 이 지역마다 이런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보다 보니까 아 그런 이론까지 나오게 된 거라고 보니까 아 저도 이제 아 이 블록체인이 어쨌건 그동안에는 막 다 나라별로 따로 시스템 만들고 뭐 화폐 다 따로 만들고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블록체인 어쩌면 그렇게 다 하나 통일해가지고 뭐 스테이블이든 아니든 뭐 그러한 개념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지금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스테이블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스테이블 뭐 1차 스테이블 2차 3차 스테이블 해가지고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이제 보면서 야 저게 될까 하는데 상대성 이론도 나왔는데 스테이블이라고 뭐 안 될 거 있을까? 좀 시간 지나면 될 수도 있지 약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도 하고 네. 네,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도전을 좀 지켜보면서 감명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확실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스님이. 그리고 기린 씨께서는 이제 저 뭐냐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게 체스님이 이제 문화가 바뀌어야 그 고쳐져야 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 크립토 씬에서 가장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났다.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뭐 하셨는데 크립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하셨는데 이제 항상 이 업계는 가능성만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완성을 못 시키고 어떤 일단 뭐 ICO면 ICO, 뭐 디파이면 디파이, 뭐 어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뭐 하나 가능성은 되게 많이 보여줘요. 아 이런 기술적인 크립토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블록체인과 크립토가 이런 다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과정에서 어쨌든 문제점이 다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해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잠깐만 있어봐. 그럼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이러면서 자꾸 뭔가 좀 얼버무리면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뭐 하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채로 자꾸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체스님이 말씀하신 안 좋은 문화들이 계속 정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소는 안 되고 점점 문화만 악화되는 그 안 좋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또 다른 안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만 계속 남겨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디파이고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크립토 트레이딩만 놓고 봤을 때 매수 매도만 놓고 봤을 때도 좀 문제가 크잖아요. 시세에 따른 그 가치가 실제로 있느냐 그 암호화폐가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된 상황인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그 코인에 지금은 그냥 막 다 포기하고 사람들이 그냥 얼마구나 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이 업계의 취지는 그만한 가치를 줄 수 있게끔 뭔가 노력을 하자 이게 좀 취지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가치를 주려는 사람은 이제 좀 잘 안 보이고 그래 가치 이거 뭐 됐어 사람들 어차피 다 지금 다 투자하고 뭐 투기하고 돈놀이하고 잘 하니까 그냥 이거나 이용해. 그냥 이거나 이용해서 금융상품이나 대충 만들어서 그냥 돈 굴러다니게끔 해. 그냥 좀 이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디파이 이런 것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투기꾼들이 더 투기를 효율적으로 재밌게 잘 할 수 있는 투기판을 또 추가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좀 이 씬에서는 좀 기술의 발전보다도 문화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노력이 예전만큼 좀 잘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풍자오를 넣어야 된다. 어디요? 저 어딘지 얘기 안 했어요. 네. 장풍자오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어떻게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디파이고 맞다 틀리다. 그래서 뭐 이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장펑자오가 어떻게 보면 크립토 시장에 그 사람 없으면은 작은 크립토 유동성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라도 유지되고 굴러갈 수 있게끔 한 거 생각하면 좋은데 근데 그 시장이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거대한 투기판으로 돌아가는 거는 또 이게 안 좋은 것 같고 어허. 이게 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그 누구야? 아인슈타인 맞나요? 그 다이너마이트 노벨. 노벨이죠. 네. 노벨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 기술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노벨이 나쁜 놈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채스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핵 융합 기술이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요런 좀 아리까리한 제 정신 상태와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팀이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장펑자급으로 이제 그런 팀이 있으면은 이제 약간 청은사와 악마처럼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은 나는 이쪽이야 뭐 저쪽이야 뭐 이렇게 해서 토론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건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게 죄다 이제 안 좋은 케이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뭐 인류에 뭘 바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야 그러면 좋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저기 타노스처럼 인구를 반으로 줄였다. 왜 한강으로 보냈으니까 뭐 이런 류의 이제 그 논리가 이런 쪽의 논리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도 애초에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뭔가를 계속 이제 유지 케이스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더 이제 이걸 인프라를 더 도와준다든지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이제 군자금 이제 옮길 때 크립토로 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류로 이제 좀 뭔가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죄다 그 암호화 기술이 다 돈 세탁할 때 쓰고 이제 찾고 보니까 다 그 마약 거래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제 커버가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좋은 케이스에 대한 예가 있으면 이 케이스도 있으니까 너무 이것만 보면 안 된다. 근데 죄다 걸리는 게 다 마약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좋은 케이스를 제보를 누군가는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크립토 업계 그렇게 이제 케이스 거리는데 좋은 케이스를 알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거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근처에서 그 상인들을 모르는데 그리고 막을 수도 없는데 없으면 좋은 케이스라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되는 거는 이제 마약 상인들이 나 이거 돈 세탁 좀 해줘. 그러면 그런 게 이제 기술이 활용되면은 누누 TV처럼 딱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이게 보면은 이 국내 그 거래소들도 막 어디 뭐 튀르키예 뭐 지진 났거나 뭐 했을 때 뭐 그 후원 같은 걸 했다가 기사를 보면은 크립토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물품을 보내줬어요 돈으로. 그런 경우인데 어디 뭐 전쟁 나가지고 무기 지원할 때는 크립토로 무기 지원이 아니라 무기 밀매 같은 거 할 때는 크립토로 썼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거래소는 오히려 후원할 때 물품으로 보내고 크립토로 그러니까 거래소가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내줘봤자 거기서 뭐 크립토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또 이 무기 밀매 밀매하는 사람들은 크립토로 잘만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케이스가 너무 그런 쪽으로만 너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좀 좋은 케이스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디파이든 뭐든 간에 좀 사람들이 공감하고 솔직히 디파이 뭐 쓰는 사람들 앉혀놓고 물어봐도 암호화폐가 뭐가 좋아? 하면 아무 생각 없을걸요? 그냥 돈 된다니까 공부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다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한 줄만 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강물이 녹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노벨도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비판받는 사람 그 여론이 있지만 노벨상이란 게 있듯이 미래에는 장펑자오상이 크립토 업계에
생길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야 된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보내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고 아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평가는 나중에 후세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넣어놓고 상을 만든다. 모르겠네요. 노벨이 근데 가진 들어가진 않았으니까.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신데. 저 스탠스 지금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 어른 아이. 네. 그래서 이제 그 외적으로는 컸는데 내적으로는 좀 덜 성숙한 것 같다. 네, 논의들이 아직은 여전히 약간 너무 제로섬 게임인 것 같아요. 네, 제로섬을 떠나서 요즘은 심지어 마이너스 썸까지 가는 것 같은데 가격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아까 길버님이 읽어주신 기사에서는 뭐 어쨌건 산업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놀랍고 네. 가능성 자체는 있으니까 어쨌건 좀 더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네. 바랍니다. 금을 뛰어넘었으니까 나스닥이랑 금을 네. 막 엄청 그 성장세를 뛰어넘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긍정적으로 생각은 들지만 여기에 너무 취해서 자만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블로킹 294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정의침과 주제로 또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